에이전시 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스텝 업무 그리고 지점장 업무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다가 전속 지점을 좀 1년간 했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무팀에 있다가 고도화 TFT의 자동차 개발을 하고요. 다시 GA 지점으로 왔습니다. 제가 영업도 해보고 보상도 해보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직군을 얘기를 하라면 저 개인적이겠지만 저는 GA 영업이 가장 매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사에서 좀 도움이 되어진다면 내가 멘팅에 헤딩을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GA 영업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처음 GA를 접했을 때와 지금 2021년도에 GA를 접했을 때는 너무나 다릅니다. 2011년도에 GA를 접했을 때는요, 지금처럼 GA들이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대형화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도 원수사에만 의존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전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시청도 개별 원수사에다 거의 부탁을 하다시피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GA가 어느 원수사 못지않은 체계와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갖추는 대형 법인으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비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GA로 따지면 본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사. 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GA 코리아, 메가, 피플라이프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 저도 보상을 할 때는 우리 전속 설계사분들 계약이 많아서 그쪽에 취급자분들하고 연락할 일이 있었지 사실 GA 쪽 연락을 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자, 이 GA 코리아 같은 데만 해도 설계사 수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GA입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지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혹시 피플라이프는 누가 광고하는지 아세요? 현빈. 네, 현빈이에요. 현빈이. 네. 현빈이 몸값이 얼마겠습니까? GA가 그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글로벌 금융감이 쭉 있지만 A 플러스 에셋, 실제 A 플러스 에셋은 상장까지 됐거든요. 자, 그럼 이 대리점들을 본사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그 밑에 세부적으로 지사까지 관리를 하는지 오늘 그 틀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처음에 말하자면 2011년도 처음 GA를 접했을 때는 대형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요, 원수사에 계시거나 혹은 뭐 다른 데서 영업을 하시다가 오셔서 GA라는 대리점 하나 차려놓고요. 롯데손해보험 상품을 팔고 싶은데 한번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교육 좀 해주세요. 저희 전산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혹시 설계 매니저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네, 막 설계 매니저들이 설계를 해주던 시기가 아니라 그때는 다 스스로 해야 되고 아니면 대리점 총무가 해야 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형 대리점들을 어떻게 보면 원수사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고 교육하던 게 가능했던 시기가 바로 2011년도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대형사들 있죠? 대형사들은 또 GA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만 해도 전속 설계사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속 설계사들에 대한 매출로만도 충분했기 때문에 GA 시장에 그렇게 공략을 하지 않았어요. 중소형사들이 먼저 GA 시장을 공략하기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대형사들이 더 난립니다. 이 시장이 워낙 크고 원수사에 대한 설계사분들이 많이 이탈이 되다 보니까 GA 쪽으로 많이 이탈이 돼서 그쪽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조그맣던 GA들이 이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번 뭉쳐보자. 영업에서는 실적이 깡패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영업에서는 실적이 보상에서 미결 줄이면 최고잖아요. 영업에서는 실적이 많으면 최고입니다. 자, 이 GA들이 이제는 서로 뭉치기 시작해요. A라는 대리점, B라는 대리점, 니네가 실적이 100만 원이면 우리 실적은 100만 원이야. 그럼 쟤네 실적은 200만 원이래. 이렇게 뭉치면 우리가 100만 원일 때의 협상력과 전체 실적이 400만 원일 때의 협상력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유니언 형태, 즉 연합 형태의 GA들이 출범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혹시 제도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원수사별로 이런 것들 규정이 있어요. 월 실적에 얼마 이상을 거듭하면 성과 수수료를 또 줍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달성을 하면 성과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짜리 GA들 10개가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단독 GA가 연합형, 유니언 형태로 모여서 대형 GA가 출범하기 시작했다. GA의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서
원수사와 협상력을 가져갈 수 있죠. 자, 우리 당신네 보험사 거를 팔고 싶은데 이걸 팔았을 때 프로모션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A라는 대리점이 매출이 적어요. 그러면 저희는 50%를 지급하겠습니다. 근데 B라는 대리점은 이만큼의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50이 아닌 100이라는 프로모션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단독형 GA들이 대형화가 되거나 법인화가 되는 이렇게 되는 추세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모션, 시상 같은 이런 것들도 더 상향된 최고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수수료 규정도 최고 구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설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회사를 가면 어떤 보험사를 팔더라도 다 최고 구간의 수수료를 받는 데와 저 조그만 데 가면 A라는 회사 B라는 원수사만 팔았을 때에만 높은 수수료 구간을 준다. 나는 어디서 일하고 싶겠어요? 대형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소형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대형에서 일하고 싶겠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GA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GA 모델이점이라는 용어를 저거는 사전에도 없어요. 모델이점이 뭐냐? 뭐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겠죠. 의미모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모델이점을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모델이점을 뭐라 그랬냐면 본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상품 담당자가 있고요. 마케팅 담당자가 있고요. 조직을 관리하는 인사 담당자가 있고요. 이 안에서도 실제 승진과 징계 등을 다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관리, 각 지사장들, 그리고 뭐 자료를 만드는, 영업과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부서, 이렇게 대리점 전반에 업무를 수행하는 헤드쿼터와 같은 본사 역할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 밑에 본사가 있으면 저희도 이해하기 쉽게 롯데손해보험도 이 본사가 있고요. 옛날로 따지면 수원지점, 뭐 여의도지점, 동서울지점 이렇게 지점이 다 있잖아요. 그 지점들이 바로 지점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지사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점 안에 이 영업을 수행하는 영업소를 지점, 지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운데 좀 벗겨도 될까요? 이거 벗으면 옛날에는 배가 많이 나와서 잘 안 벗었는데 이제는 조끼가 더 덮어놔가지고 이제는 배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시 교육을 제일 싫어해요. 가만히 있어도 눈꺼풀이 졸리잖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한 사람 더 졸리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정경지원병 할 건데 더 졸리게 할 거라서 차라리 지금 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사가 있고요. 그 밑에 본부, 이게 대리점마다 전부 다 쓰는 용어들이 달라요. 어디는요, 본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어디는 사업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어디는 총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 판매라는 보험 대리점은 그 안에 30여 개의 총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이 총괄, 본부, 사업부 이게 뭐냐면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전체 다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소형 GA들이 모였다 그랬죠. 중소형 GA들이 모였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하나 모인 거, 이 사람들이 하나 모인 거, 이 사람들이 하나 모인 거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메가라는 대리점은 사업부 대표들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이거는 나중에 본사를 담당하시게 되면 그 대리점의 습성을 이해를 하셔야 될 때 중요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 명칭을 어떻게 되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조직도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밑에 본부, 사업부, 총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대다수고요. 이 밑에 지점이 있고 지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것도 대리점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딱 정답과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화재에서도 지역 단위라고 하든지 뭐 영업소라고 하든지 뭐 메리츠화재에서는 본부라고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GA는 본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 용어가 틀리잖아요. 대리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차이점이라면 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그냥 본부라고 했고요. 본부라에서 운영하는 게 자기네 지경을 운영하는 조직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본부장이 직접 운영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작은 소형 GA들이 또 이 밑으로 달라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지사로
이 사람 밑에 소속은 되겠지만 운영을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지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런 말까지는 그렇지만 이름을 같이 쓰는 개념의 지사들도 있다는 거죠. 오로지 나는 이 대리점에 소속해서 그 대리점에다가 일부의 부담금을 내고 분담금을 내고 나는 그 대리점에서 받는 최고 구간을 그대로 같이 공유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독립된 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의 전산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본사 코드는 2로 시작하는 대리점 코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2302-266 하면은 이거는 글로벌 금융 판매 본사 코드고요. 그 밑에 본부가 됐건 지경이 됐건 지사가 됐건 본사를 제외하면 전부 다 ES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취급자 조회를 할 때 본점 코드는 2나 이상으로 시작되는 대리점들이 대다수고요. 그 밑에 서브는 전부 다 ES. 여기에 코드나 여기 코드나 여기 코드나 여기 코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게 조직도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델이점 가면 뭘 해야 되는데, 모델이점 담당자는 뭘 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 첫 번째는 모델이점 담당자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일이 많아요. 모델이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판매라는 대리점이 있어요. 그러면 본사는 하나잖아요. 이 사람들과 이번 달 영업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 상품에 대한 컨셉은 어떻게 공유를 해줄 것인지, 이번 달에 시상안을 전개했을 때 그 밑에 서브 조직까지, 하위 조직까지 어떻게 전파를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 협상을 해야 되는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중에 롤을 받으실 텐데, 지점장이 되셨을 때 여기를 담당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를 담당하실 수도 있고, 여기 것만 담당을 하는 경우들도 있게 될 거예요. 자, 저도 우리 동료 지점장님들이지만 제가 지금 담당하는 곳은 피플라이프와 메가 대리점이 좀 주요 대리점이에요. 전에 했던 데는 뭐 글로벌 금융 판매, GA 코리아, A 플러스에서 이카금융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우리 주로 본사는 서울에 집결돼 있어요. 많이. 서울 쪽에 많이 있고요. 그럼 지방 쪽에 있는 지방 쪽은 아무래도 사업부나 지점 위주로,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들어오고요. 사업부나 지점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시게 될 건데, 우리 이쪽 지점을 담당하는 우리 롯데손해보험 지점장님들의 불만은 뭐냐? 아니, 모델이점하고 협상을 어떻게 하길래 우리 프로모션이 이것밖에 안 돼요? 라는 불만을 많이 듣기도 해요. 당연한 거죠. 내가 담당하는 지사인데 갔더니 메리츠, 현대, KB 쭉 있어요. 그런데 프로모션을, 이거를 판매했을 때 받은 프로모션을 비교해보니까 롯데를 팔았을 때는 50, 다른 데가 팔았을 때 100. 그럼 지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딴 데 거 팔면 100이래요. 롯데 거 팔면 50이래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그 50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뤄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매출을 우리 쪽으로 당겨와야 될까? 우리가 이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밑에 지점장님들, 지사를 담당하는 지점장님들의 불만은 모델이점 담당자가 본사와 협의를 해서 이걸 좀 더 많은 프로모션을 따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불만 섞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자, 충분히 공감을 하나,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서 모델이점 지점장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로모션 시상,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정말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012년도에 대리점 시상안을 보면요, 좀 실적을 많이 한다는 데가 시상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시상이라는 용어는 우리 걸 판매했을 때 주는 프로모션을 얘기하거든요. 30%, 50% 이랬어요. 30%, 50% 이랬다가 그 당시에 LIG라는 회사, 이런 데서 갑자기 100%를 걸어서 업계에서 뭐라 했냐면 쟤네들 미친놈들이야. 시상을 어떻게 100%씩 줘? 이렇게 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불과 딱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이에요. 시상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법인, 전에는 법인이 주건 FC가 주건 우리가 법인한테 주면 그 30을 받아서 50을 받아서 조직들한테 또 영업조직에다가 또 그걸 나눠서 쓰고 했던 게, 지금은 평균 150에서 200%는 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그리고 별개로 FC 시상을 평균 100% 정도를 또 지급을 하고 있어요.
30% 주다가 지금 300%가 넘는 시상안을 주고 있고요. 초년도 사업비에 대한 1년도 동안 써야 되는 사업비의 총량을 규제하기 전에는 그 이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법인은 뭐냐면 법인이 본사 직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법인이 받는 돈이라고는 프로모션하고요. 수수료가 다예요. 이거 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다 줘야 되거든요. 자, 본사에도 영업, 상품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인사 담당자, 조직 담당자, 하다못해 거기서도 뭐 전산 담당자, IT 담당자 다 있거든요. 대리점에도. 자, 그분들의 급여를 이런 거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그래서 법인 시상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실제 FC들에게 이루어지는 설계사, 사용인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분들한테 가는 시상안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시상안에 적어도요. 법인에 따라서는 우리가 100을 사용인들에게 공지를 해주세요 하더라도 자기네가 한 30%는 감고 싶어하는 법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뭐 법인 운영해야 되는 게 있어서 니네가 100은 주지만 70밖에 공지를 못하겠어. 그럼 30은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대리점 본사에서 먹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협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저희가 매출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이 법인 시상은 이만큼 경계하고 있으니까 FC 시상까지는 그대로 다 전달을 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지금 이제 사업비 규제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지급을 하더라도 먼저 좀 진행을 해주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만큼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이만큼만 먼저 법인에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우리가 걸었던, 우리가 방향을 제시했던 시상안이 조직들한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잘 전파가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모델이점장이 하려면 제가 보기엔 여기서도 모델이점 담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 같거든요. 모델이점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 공지를 해놨으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렇게 걸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내용을 잘못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아예 전달조차 받지를 못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잘 걸렸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잘 걸렸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것만 봐서는 안 돼요. 타사 것도 잘 공지가 됐는지 봐야 돼요. 타사 거는 왜 봐야 될까요? 타사 거는 왜 시상안이 잘 됐는지 왜 봐야 돼요? 우리 거랑 비교. 그렇죠. 우리 거랑 비교해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모든 원수사가 100인데 우리 거만 50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은 와서 본부장님이랑 협의를 해야 되겠죠. 본부장님 지금 이러이러해서 저희 쪽이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사에는 이러이러한 추가 시장을 전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거 혹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차선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본부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가 50%나 작아? 그럼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맞춰주기냐 안 맞춰주기냐 그래서 네가 있는 거야. 상품도 좋고 시상도 좋으면 네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감싸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돈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해요. 뭐 제가 가서 사장님분들한테 국어를 한다. 롯데거 좀 해주세요. 국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국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상대방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 마케팅을 할 뿐이에요. 절대 국어를 아닙니다. 내가 떳떳하면 국어는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해나가야 되죠.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당사의 전개가 잘 됐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또 알려줘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여기를 담당을 한다면 여기 서브 조직들을 담당하는 지점장님들에게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대리점이 부산, 제주에도 있거든요. 거기를 담당하시는 지점장님들한테도 우리 전개가 이렇게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점장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서로 모델이점을 하고 싶죠, 지금. 흥분되시죠? 모델이점을 하고 싶어서.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요. 매달 이런 프로모션에 대한 결과값을
본부에서 그룹에서 취합을 받아서 각 본사, 대리점 본사 담당자에게 이번 달 너희한테 주는 입금 금액은 이거야라는 결과 리스트를 줘야 됩니다. 모델리점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지점도 있겠지만 부산, 울산, 광주, 호남, 대전, 천안 이런 데서의 지점들에 들어온 실적분에 대해서도 최종 실적 파일, 건별 리스트까지 전부 다 해서 대리점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각 대리점의 담당자들은 각 원수사에 시상 파일을 취합을 해서 지사나 지점에다가 자기네들이 또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담당 지점장한테 안내를 드려야 된다 했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이 이게 또 있어요. 이 회사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시상 협의를 했는데 여기다가는 공지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독립운영하는 데라서 그냥 공지하셔도 되는데요, 직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따로 각 원수사에 시상하는 각색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개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는 공지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러면 시상안을 만들 때도 그 시상안을 전달해서는 안 돼요. 그 지사에게는. 그래서 혹시 이번 시상에서 제외되는 지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그 해당 지점장들에게도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품이에요. 손생보 합쳐서 약 30개 회사를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화재에도 안보험이 있고요, 메리츠화재에도 안보험이 있고요, 현대해상에도 안보험이 있고요, KB에도 안보험이 있어요. 자, 각 보험사의 상품의 구조나 보험료가 동일할까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상품 라인업이라는 것을 이젠 GA들도 똑똑해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한두 회사 거래할 때는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던 거를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라인업 자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라인업을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한 두 군데가 A+S가 피플라이프거든요. 라인업을 잘 만들었어요. 각 원수사의 보험료 분석에서부터 나래비를 세우는 거죠. 자, 롯데 보험료 100원, KB 보험료 105원, 삼성 보험료 107원 이런 식으로 각 담보별 보험료 테이블을 만들고요. 그러면 설계사들이 일할 때는 어디가 가장 저렴하네, 30개 보험사를 다 설계해보지 않고 어디가 다 저렴하네, 어디가 가입 한도가 높네, 예를 들어서 롯데에다가 1000만 원을 가입을 하면 DB는 5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네, 그러면 롯데 손해보험에 가입 한도가 높으니 이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자료들을 GA 스스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그 두 대리점에서 직원분들이 우리 롯데에 취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각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님들 앞으로 더 좋아지시라고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회사예요. 자, 근데 이 라인업 안에 이 라인업을 주면 예를 들어 GA 코리아라는 대리점에 10,000명이 넘는 설계사들은 저 라인업 자료를 보겠죠. 그럼 이 라인업 안에 롯데께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책자는 요만한데 전 손보사 생보사의 모든 상품을 수록시켜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 간편보험은 롯데가 강점이야. 간편보험. 운전자 보험은 롯데가 강점이야. 생명보험의 안보험이 가장 저렴하대. 이런 포인트들을 매달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품이 꼭 포함이 돼야지만 설계사분들이 롯데 상품이 이런 게 있어 라는 관심을 갖겠죠. 네. 그래서 상품 라인업을 제작할 경우에 이 상품 관리 담당자, 모델리점의 상품 파트와 또 긴밀하게 지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도 갖다 주고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근데 이번 달에 우리 이거 나오는데 이거 우리 그 라인업에다 한번 넣어주면 안 돼요? 이런 작업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라인업 자료는 GA 사용인들에게 공시가 돼서 이 대리점에서 본사에서 해준 게 이 상품이 여기가 더 좋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자료인데 실제로 여기에 약간 대리점의 정치적 성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정치적 성향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뭐냐면 이번에는 A라는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쪽으로 좀 몰아봐야겠다. B라는 회사가 우리 많이 팔면 우리 회사가 더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익 구조가 좋아지니까 B라는 회사를 팔아야겠다.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업이 약간 정확한 비교보다는 한쪽에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서 롯데 것도 꼭 수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모델리점장의 역할입니다. 모델리점을 관리한다고 해서 어떤 수당을 주진 않아요. 네, 대신에 명예를 줍니다.
당신은 모델이점 담당 지점장이야. 라고 해서 따뜻한 말 한 번 더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모델이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신다면 제가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거가 많이 달라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영업지점에 있을 때는요, 어떠한 청약서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개정할 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그럼 기존에 나가 있는 청약서들은 어떻게 해요? 기존에 고객들한테 다 응대했을 텐데, 고객 안내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설명을 뒤집고 갑자기 내일부터 인수지침을 바꿉니까? 자, 이건 옛날 얘기였어요. 이제는요, 모든 보험사들이 갑자기 오늘 설계를 하고 있다가 저녁 때 내일 모레까지 수납 완료하시고 변경된 지침으로 적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모델이점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제때 공지를 안 해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뭐야, 나 그 공지 받지 못했어. 나는 청약서를 다 받아왔고 고객한테 사인 다 받았는데 니네가 언제 갑자기 월 중에 그렇게 바꿨잖아. 나 그거 듣지도 못했는데 이미 고객한테 서명 다 받아왔어.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변경 사항 또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래서 청약서를 며칠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공지가 있을 때는 항상 모델이점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모델이점뿐만 아니라 각 모든 지점장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담당 지사에다가 알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모델이점 담당자는 꼭 본사를 통해서 공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메리츠 화재가 이거를 잘한다고 뭐 유사한 진단비를 3천만 원을 준대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롯데가 갑자기 5천만 원을 우리가 따라서 올려, 쟤네가 3천 해? 우리 5천 해. 자, 이거는 전파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의 싸움이죠. 네. 그래서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지, 전파가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품 그 본사 상품 담당자한테다가요, 우리 자료 주면서 이거 빨리 공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 제가 공지 빨리 할게요 이럴까요? 안 해요. 아니, 지금 바빠요. 왜냐면 그 사람은 30명이 넘는 지점장을 상대하잖아요. 지금 바빠가지고 내일 할게요. 자, 공지했어요. 그럼 공지한 거 증거 보내세요.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그럴 때 어떡하냐? 공지했다라고 하면 어렵게 부탁해서 공지를 하면 그 다음에는 현장에다가 전화를 해서 혹시 사이트에 공지가 됐나요? 이렇게 사이트로 알아보면 본사하고 그렇게 껄끄럽게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원수사별로 이해관계가 맞는 지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리점하고 판매를 해보니까 이 대리점은 판매를 해도 실제 청구권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아. 이 대리점은 판매를 했더니만 바로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타먹어 가네. 자, 우리 영업을 이제 회사가 인식이 바뀌어서요. 옛날에 영업은 영업만 하면 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업부서에서도 회사의 계약 신작 가치, 손해율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게끔 회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업무팀에서도 여기 뭐 장기에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업무팀에서도 예쁜 GA, 미운 GA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지금까지 팔았던 게 보험료 대비 100%가 넘는 손해액을 발생을 시켰어요. 어느 대리점은 100% 대비 60%밖에 안 되는 손해액을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60%를 받는 손해액, 60%밖에 안 되는 손해액을 가진 GA가 조금 더 건전한 영업 형태, 우리가 원하는 담보 형태로 판매를 이루고 있는 거네? 라고 해서 그 GA에다가 오더메이드 플랜이나 상품을 운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리치앤코라는 대리점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이 아니라 모든 롯데손해보험 GA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리치앤코에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대리점들이 GA들이 뭐 암진단비를 3천만 원만 가입을 하게 된다면 리치앤코 너희는 손해액이 낮으니까 너희는 6천까지 팔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기본 연계 조건을 10,000원이라는 보험료를 받아야 된다면 리치앤코는 500원만 받을게. 기본 연계 조건은. 기본 담보 넣지 마. 이런 류의 혹은 골절이 되거나 수술했을 때 대한 가입 금액을 리치앤코는 이건 예입니다. 리치앤코만 해준다는 거는 예예요. 리치앤코는 이걸 가입 금액을 더 올려줄게. 이런 류의 오더메이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대리점 입장에서는 경쟁이 다른 지회에서는 3천만 원짜리 청약서만 가져오는데 우리는 5천만 원짜리 설계할 수가 있네? 그러면 우리 롯데 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 오더메이드가 옛날에는 몇 군데에서만 하다가 이제는 모든 보험사들이 막 하려고 해요. 네. 자, 그래서 모델이점 담당자들은 이런 오더메이드를 업무팀과 또 협의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본사의 이 상품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대리점에 당신네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롯데손해보험에서 어떠한 담보나 어떠한 가입 금액을 드려야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러면은 대리점에서도 우리 이거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이쪽으로 우리가 컨셉을 잡아서 이런 라인업에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롯데 상품을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더메이드로 제일 많이 흥했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5년도에 A 플러스 S의 운전자 보험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200만 원밖에 안 하던 기회가 1억 이상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잖아요. 20,000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 덕분에 A 플러스의 손해율은 올라갔다는 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혜이별 오더메이드 상품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델이점은 단순히 대리점만 협상을 할 게 아니라요. 장기업무부서, 상품부서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리점에 요청한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가져준 그 검토한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점장은 상품과 관련해서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게 실제 대리점의 라인업이에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각 보험사에 대한 가입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보험사별로 여기 아주 착한 데예요. 왜 착한 데예요? 롯데가 맨 위에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추가 시상한 저도 메가라는 대리점에 추가 시상이 오픈이 됐는데 우리 게 가운데 써 있어요. 렛이라는 마크가. 네, 그럴 때 전화가 왔어요. 맨 위로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올려주나요, 바로? 그럼 또 한 번에 감성 마케팅을 통해서 네, 저희 좀 올려주세요. 사실은 상무님들끼리 다 협의가 됐던 상황이에요. 저희 거를 제일 먼저 위로 올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사분들이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위에 있으니까 눈에 띄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맨 위에다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간편건강보험에서 특징, 주요 모든 보험사 걸 비교를 하죠. 이런 대리점의 본사에서 직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도 보시면은 각 보험사별로 여기 뭐냐, 뭐 여기서 보상팀에 인보상팀에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진단 코드들로 해서 이 코드에 삼성화재는 이만큼을 보상해준다. 메리츠화재는 중간에 XX 돼 있죠. 이 코드는 진단에서 제외가 된다. 같은 명칭의 담보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보상을 해주고 일부 보상에 공백이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에게 전파를 하고요. 저런 자료를 GA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런 자료를. 되게 잘 만들죠. 네, 그러니까 오대리점장은 모든 지점장과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상품을 우리 회사 것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비단 모델이점장만의 역할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사용인이 대리점에 있는 설계사분들이 사용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사용인이 제가 우리 롯데는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3,000만 원이나 지급을 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롯데는 I49 기타 부정맥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하잖아. 그럼 할 말이 없죠. 다행히 제가 뭐라 했냐면 I49 기타 부정맥 받아봤자 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협심증을 3,000만 원에 주는데 굳이 500짜리 비싼 담보를 넣어가면서 왜 3,000짜리를 포기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I49가 이번 달에 출시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 했냐? I49만큼 잘 걸리는 거구나. 그랬더니 지점장 지난달에는 I49가 아니라 협심증 3,000이 더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사용인들은요 다른 회사의 상품을 매일 교육을 받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질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각 보험사들이 상품 전략 자료들을 매일 내서 뒤에다 배포를 하거든요. 이런 타사의 자료를 보셔야지만 이분들과 이런 자료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백날 우리 회사 기준으로 좋다고 지난번에 500억 받던 거 이번에 1000만 원까지 인수도 우리가 풀었어요. 다른 데 2,000원 하고 있다면 경쟁력 있게 여기에 못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만큼 상품에 대한 정책도 아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수수료예요. 수수료는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받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받는 것이 프로모션 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상에는 시상을 지급하는 품목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품목도 있고 수수료는 모든 상품마다 다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GA의 원수사별 수수료 규정을 또 파악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저한테 너는 다 파악해? 다 못하죠. 어떻게 타사의 수수료를 파악을 합니까? 전부 다를.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의 수수료를 줄 때 조직들이 받는 수수료 중에서 롯데 거 10만 원짜리를 판매했을 때와 현대 거 10만 원짜리를 판매했을 때 받는 수수료가 다르다면 그거는 체크해 보셔야 돼요. 법인에다가 우리가 주는 만큼의 수수료 총량이 있을 거고요. 현대상이나 KB에서 주는 총량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대형 법인들은 10만 원짜리를 판매했을 때 비슷한 수수료를 받게끔 조정률이라는 것을 정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수수료가 만약에 롯데 거가 팔았을 때 타사의 거보다 조정률이 낮아서 더 적은 수수료를 받는다면 롯데 걸 팔고 싶어 할까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안 하겠죠. 그럼 GA 지점장은 뭐냐? 세부적으로 1회차에 얼마를 주고 2회차에 얼마를 주고 모든 보험사 걸 깨라는 게 아니라 우리 롯데가 혹시 타사의 상품을 판매했을 때보다 더 낮은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지 반대로 혹은 더 높은 수수료가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수료 규정도 뭐 올해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 뭐 일반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 정책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많이 낮췄잖아요. 이 수수료를 낮춘 것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 서류를 받거든요. 계약 서류상에 며칠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35일 이전에 수수료 변경을 대리점에다가 안내를 해달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각 원수사 보험 그들도 자기네들 수수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버리면 그들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깜빡했어요. 휴가 갔다가 오고 뭐 깜빡했어요. 그래서 35일이 아니라 20일 전에 수수료 변경 안내를 보내서 버렸어요. 당장 1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대리점이 반발을 하게 되면 그달 수수료는 예정비 기준으로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예정 기준으로 줘야죠.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형 GA를 빗대서 얘기하죠. 단독형 GA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모델이점을 담당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전국의 지점장들은요. 모두 모델이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큰 대형을 갖고 있고 중형을 갖고 있냐 소형을 갖고 있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이런 규정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35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최근 이슈로는 자동차 보험 수수료 규정을 변경했고요. 일반 보험 수수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GA에서 롯데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면 수당을 거의 못 받는 수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상에서 GA 물건으로 사고 접수가 되는 분들은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특히 민감한 정보니까 타사 거 알려달라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줘요. 뭐 저기 죄송한데 자체 규정집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알려줄까요? 우리 거는 FC들한테 이렇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잘 줄 것 같아요? 잘 안 줘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감성만. 밥이라도 하나 먹이면서. 자, 이건 뭐 그냥 세부적인 스킬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본사는요. 아무리 담당자가 친해도 윗사람이 안 주면 자기가 이거 괜히 줬다가 잘릴까 봐.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대표인 거예요. 이름만 이 대리점을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 규정 가서 저기 죄송한데 그 수수료 규정 있으면 좀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관리 체계하에 있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자기 그냥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도 또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플라이프 규정을 절대 안 줘요. 거기는 얘기하면 항상 부사장님이랑 얘기해야 돼요. 부사장님 가면은 지점장하고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인상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사장님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업단 대표를 찾아가서 통치를 받아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지점장 활동을 하시다가 아, 저 사람도 갖고 있겠구나 이런 감이 오셨을 때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모션 상품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수수료에 대해서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뭘 챙겨야 되냐? 이것도 GA만 비단 해당되지는 않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GA 대표의 자녀분이 결혼을 한대요.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 부조금 줘야죠. 화환도 보내주고요. 자, 이런 거 근데 내가 저 사람 아들이 결혼하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죠. 연락이 올까 안 올까요? 올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해야 돼요. 기가 막히게. 자, 왜냐면 뭐 이건 GA 대표들의 그럴 텐데 예를 들어 원수사에서 화환을 쫙 보내줘요. 그럼 그 밑에 일하는 사용인들, 설계사들은요. 아, 우리 대리점이 이 정도 힘이 있구나. 이런 거 보고 싶어 하겠죠. 그죠? 자, 글로벌 금융 판매 대표가 자녀가 결혼을 해? 그런가 보다. 나 혼자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축하해요. 마음속으로 제가 축하드리죠. 이러면 안 돼요. 왜요?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본부장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본부장님은 그룹 총괄장님, 대표이사님 명의로까지도 챙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 문자가 왔을 때 절대로 흘리면 안 돼요. 그리고 본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본사 담당자는 본사를 담당하는 지점장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동주 지점장한테 보내놨어요. 근데 담당지사를 봤더니 호남 쪽이네요. 호남 쪽 담당지사장, 그 지점을 담당하는 지사장님인데 그분이 본인이 결혼을 한대요. 49세의 나이로. 자, 그러면 그 해당 지점장 모르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해당 지점장한테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개별로 알려주기 힘드니까 지점장 단체 톡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이런 데다가 보고 문자 올 그대로 해서 담당 지점장님 조치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그게 전파가 가장 빠르겠죠. 자, 경선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부고 뜨거나 이런 거는 특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나 상무, 대리점의 대표나 임원이에요. 근데 지점장이 롯데 지점장이나 본부장이 왔어요. 저희 이번에 상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토메이드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추가 시장을 좀 재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근데 너는 그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왔을까 안 왔을까? 이런 거 마음이 꿈에 있을까 안 꿈에 있을까요? 꿈에 있는 양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지점 소속의 지사 대표를 할지라도 본사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꼭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해당 지점장한테.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가 10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롯데가 이 안에서 지금 매출이 이번 달이 저조한데 우리만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타사도 같이 저조한 건지 즉 대리점의 진척도가 아예 지금 이번 주가 느린 건지 아니면 롯데 거는 확 줄었는데 DB께 이만큼 실적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DB가 뭘 팔고 있는지 어떤 프로모션을 추가로 전개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원수사, 즉 뭐 1주차 마감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각 원수사별 주요 GA에 대해서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팀에서. 근데 이걸 누가 해줘야 될까요? GA 지점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달에 1억이라는 숫자를 했으면 그 중에 롯데가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했다. 근데 지난달에는 1억을 비슷하게 했는데 지난달에는 1,500밖에 못했다. 그 전달에는 1억 중에 4,500을 롯데가 가져갔다. 그럼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1주차에 갑자기 DB로 몰리던 실적이 2주차에 현대로 몰린다. 그럼 현대가 어떤 담보를 출시했지? 현대가 어떤 프로모션을 전개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거의 진척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롯데에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주나 월 단위의 실적을 본사에 요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보고자료가 있고 자기네 결제 라인에서 이거 타사에다 원수사에다 공유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담당자가 주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롯데 손해보험에서 요청하는데 어떤 원하는 자료를 각색해서 넣어요. 담당자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GA 담당자들은 꼭 영업조직이 아니더라도 모델이점의 즉 본사의 직원들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는 10개 GA, 이번 달에는 더 많은 숫자의 GA에 추가 시사관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추가 시사관을 전개했을 때 우리가 돈을 회사의 사업비를 더 투여를 해서 썼는데 전월 대비 실적이 신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번 달에 우리가 타 원수사보다 신장률이 얼마나 더 높게 올라가느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 30개를 썼어요. 30개의 GA에다가 돈을 썼는데 그 중에 10군데는 시상의 효과가 나서 매출이 올라가고, 어떤 데는 10군데는 시상의 효과가 없어요. 동일해요. 반대로 돈을 안 쓰고 상품을 오더메이드를 만들었더니 더 올라갔다? 그런 것들은 이제 회사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할 때, 여기는 돈을 좋아하는 회사, 돈이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여기는 상품이 영향을 미치는 회사, 이런 정책을 펴나가겠죠.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런 실적 피드백은 필요로 하고, 저희가 지점장들이 좀 힘들고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잘 안 해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성 마케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은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이라서 아무래도 얼굴 한번 마주쳤던 사람을 조금 더 보겠죠.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사관리 포인트를 얘기를 할 건데, 저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 담당자는, 저는 그 GA의 담당자를 상대로 하지만